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제품 중 불법 유통됐거나 불량인 제품은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가 8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역대 3분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자녀를 키우려 일을 그만두는 여성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평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돌 전후인데요. 이때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되면 먼저 소화비만으로 이어져 성장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를 고르게 반영한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활동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완구를 비롯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중 불법 유통됐거나 불량인 제품은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력해 현재 17개인 어린이 제품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에 내후년까지 어린이용 자전거 등 10개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정기 합동 점검을 늘려 불법 불량 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어린이 제품은 수입산이 국산품의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3분기) 출생아 수가 8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역대 3분기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해 3분기보다 6,687명 줄어든 7만 3,793명으로 3분기만 보면 역대 최소였고 합계 출산율 역시 지난해 3분기보다 0.08명 줄어든 0.88명으로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9월 출생아 수 역시 2만 4,123명으로 1년 전보다 7.5% 줄며 역대 같은 달 기준 최저치 기록이 42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최근 스컬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사고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다 사망한 교통사고 소식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행 안전교육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살펴주세요. 그렇게 빨리 보면은 보이지 않아. 익숙하던 횡단보도도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임을 배웁니다. 비나 눈이 올 땐 오른손으로 우산을 잡고 왼손으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교육받습니다. 교육을 마친 어린이들은 보행 안전면허증을 받으며 하루 동안 배운 내용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실제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체험을 통해서 알려주자는 게 오늘 교육의 주목적입니다. 네, 평소에도 안전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이렇게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하는 기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실천의 의지를 좀 더 다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10,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8살 김도영 씨는 올해 8월 부비동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전부터 코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약간 연두색빛 콧물이 나고 그리고 생선 썩은 냄새가 계속 올라왔어요.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가래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했죠. 부비동은 코 주변에 공기와 분비물의 배출이 이루어지는 부위로 이 부분이 막히면 화농성 분비물이 고여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를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감기에 걸리면 일시적인 코막힘이 발생하는데 이게 낫지 않고 만성화되면 부비동염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감기뿐만 아니라 면역 이상으로 인한 알레르기에 의해 부비동염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
어릴 때부터 세균이나 기생충과 같은 외부 항원에 노출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면역이 제대로 이제 타겟을 잡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부비동염은 코 주변 통증과 두통을 일으키고 중이염이나 기관지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눈 주위에 화농성 염증, 봉소염이 발생하거나 뇌막염, 뇌농양 등 합병증도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한편 개인 위생 관리와 운동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부비동염이 의심되면 제때 치료를 받는 게 합병증을 막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설학원의 일요일 운영을 금지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시행을 권고한다는 건데요. 불법 개인과의 성행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일요일만큼은 학원도 쉬자는 학원 일요 휴무제의 공론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62.6%, 반대 32.7%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171명의 시민 참여단은 초중고 학생 66명과 학부모 54명, 교사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돼 약 2주간 수기를 진행했습니다. 공론화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휴무제 도입이 권고됐습니다. 다만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개인과의 확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교과목과 예체능 과목에 대한 그 대처 문제, 그리고 풍선 효과에 관한 온라인 강좌라든가 또는 스터디 카페라든가 불법 과외 교습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충분하게 많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고서로 해서 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정책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앞선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핵심 공약으로 학원 일요 휴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례 제정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현행 학원법에서는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마시는 링거액으로 알려진 한 에너지 음료입니다. 제품명에 링거란 말이 들어가 있고 제품명 하단에는 음료수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치 의약품인 링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또 다른 에너지 음료는 제품 겉면에 식약처 등록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미국 연방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식품 첨가제로 승인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모두 거짓 광고들입니다. 식약처는 이처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과대 광고한 이들 3개 제품을 적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 6곳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한 달 이상 영업정지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는 허위 과대 광고뿐 아니라 어떤 원료를 썼는지 아무런 표기도 없이 제조하거나 아예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도 않고 제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돌다공증, 혈관 정화, 수면 연장 등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 과대 광고하면서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결혼한 여성 가운데 일하고 싶지만 일을 떠난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자녀를 키우려 일을 그만두는 여성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1년 전보다 15만 명 가까이 줄어든 169만 9천 명입니다. 이 연령대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19.2%로 지난해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는데 2014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입니다. 여성 취업이 늘었다는 의미인데 실제 지난해에는 재취업 성공 기혼 여성이 50만 명 넘게 줄었지만 올해는 13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둔 여성의 숫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3만 명, 4.8% 늘었습니다.
경력 단절 사유로 육아를 꼽은 여성도 전체 38.2%로 결혼을 제치고 올해 처음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도 자녀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또 이렇게 짧게만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원래 했던 그 직업을 하기에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애기가 좀 더 많이 커서 뭐 초등학교 좀 넘어서 혼자 엄마 손이 안 갈 정도로 커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처럼 동네마다 보육시설, 타가시설 이런 거를 해서 상당히 전면적인 공보육, 공공타가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굉장히 낭비적인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된 거죠. 동시에 처음부터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적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튀김이나 구이 요리를 기름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9개사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나 납 검출 같은 안전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냉동 감자튀김 300g 기준 조리 완료 시간은 최대 10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조리 속도는 6개 제품이 15분 이하였고 리빙웰과 매직 셰프는 20분, 보통 제품은 25분이었습니다. 특히 내부 코팅은 일반 프라이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직포 수세미로 일주일에 2번 세척하면 반년 안에 내부 금속 표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량은 제품별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고 바스켓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표시 용량에 문제가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표시 용량과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데 알루미늄, 보토 등 2개 제품은 표시치보다 10% 이상 적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 작동 시 표면 온도가 140도까지 오른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올해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2배로 늘렸습니다. 늘어난 예산만큼 서비스 이용 가구와 시간도 늘었을까? 올해 6월까지 서비스 이용 시간은 1,461만 시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 지원은 늘어났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맞벌이, 즉 다형, 라형 이용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급격한 비용 인상과 올 초 터진 아동학대 사건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없던 맞벌이들이 24%에 이르는 인상폭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사용 시간을 많이 줄였죠. 이전에는 시급이 지금 이 아이돌봄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외부도. 근데 이게 올라가고 하면서 같이 이제 외부 것도 올라가서 더 큰 문제는 늘어난 정부 지원을 파고든 부정수급의 증가입니다. 돌보미와 가정 간 유대관계 속에 이뤄져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 아이돌 선생님들하고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서 부정수급을 많이 하고 있는 1년이면 이분이 정부 지원을 1,000만 원 이상을 받더라고요. 엄마들도 남는 시간 다 올려주거든요. 10시간 올려봤자 10,000원인데 가형을 더 선호하고 또 라형을 선호를 안 하세요. 결국 제도가 현장에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맞벌이 외면의 부정수급 문제, 정체된 이용률로 예산 소진도 절반 수준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6년 전 여름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야외 수영장 성인구역에서 만 6세이던 A군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것을 다른 이용객이 구조해 수영장 밖으로 꺼냈습니다. A군은 응급실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뇌 손상을 입었고 두 눈도 실명됐습니다. A군과 부모는 어린이 구역과 성인 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수영장 측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등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수영장은 하나의 풀을 한쪽은 수심 1.2m의 성인 구역으로 다른 쪽은 수심 0.8m의 어린이 구역으로 나눴는데 두 구역을 줄로만 구분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성인 풀과 어린이 풀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영장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인과 어린이 풀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만 설치해 줄로 구분만 해놓은 것은 그 자체로 하자라면서 수영장 측 책임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풀을 성인 풀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성인용 풀에 어린이 혼자 들어가 생길 사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보호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부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공동 원인이 되었더라도 수영장이 시설물 설치를 잘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구미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선 한 남성이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사진 에스컬레이터에선 앞사람이 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구미경찰서는 이 같은 몰카 범죄가 속출하자 에스컬레이터 옆면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위쪽에 CCTV를 달았습니다. 올라가면서도 뒤쪽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주행 등의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그 7월 달에 구미역과 시설 보안 이후에는 단 한 건의 불법 촬영 등 성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충북 증평구는 아예 탐지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전파형과 렌즈형이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촬영된 영상을 전파로 송수신하는 카메라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불법 촬영 단속 카메라를 저희 무료로 대여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범죄는 경찰에 접수된 것만 31,800여 건. 은밀한 범죄인 몰카 범행은 공교롭게도 대합실, 길거리,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주로 벌어졌습니다. 몰카를 막으려면 첨단 장비도 있어야 하지만 범행 현장을 목격했을 때 나랑 상관없다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민 정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몰카와의 전쟁에 나선 지자체들의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설탕세가 효과가 있었다는 노르웨이 보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지난해 설탕 섭취량이 24kg을 기록해 10년 전보다 27%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급격한 설탕세 인상이 영향을 줬다는 게 노르웨이 당국의 분석입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1월 초콜릿과 사탕에 들어간 설탕량을 계산해서 1kg당 4,70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83%나 올린 겁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노르웨이 국민이 이들 제품을 싸게 사기 위해 스웨덴으로 국경을 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탕 업체들은 이미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췄는데도 세금을 올린 건 이중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설탕세는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When in fact calorie intake and sugar intake from cakes, biscuits and confectionery is all increasing, seems grossly unfair. 세계보건기구 WHO는 3년 전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아랍에미리트, 태국, 필리핀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습니다. If we were to cut back on portion sizes and substitute foods for the sugary snacks that we have, I think that that's really quite a reasonable goal.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논의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검증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아기 구름 하나가 태어났어요. 어느 날 아기 구름은 커다란 불덩어리를 만났지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난 햇님이란다. 불과 나무들에게 햇빛을 나눠주고 있어. 아, 그렇군요. 아기 구름은 햇님이 부러웠어요. 햇님은 사물론 일을 하는구나. 나처럼 작은 구름도 할 일이 있을까?
시원한 바람이 다가왔어요. 바람님, 저도 햇님처럼 할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꼭 있을 거야. 바람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된 아기 구름은 바람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날 때였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내려주세요. 한 할머니가 울상을 지으며 간절히 빌고지 뭐해요. 그래,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겠어. 얘들아, 우리 힘을 합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자. 그래. 친구들이 모이자 구름 아주 뚱뚱해지더니 후두둑 쏴 물방울이 되어 땅으로 뛰어내렸어요. 오, 비가 오는구나. 고맙기도 하지. 작은 구름이 비가 되어 온 세상을 적셔주었고 할머니의 얼굴엔 환한 우주꽃이 피어났대요. 겨울철 아이들이 가장 잘 걸리는 감기.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질도 습관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야 면역력 약한 아이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